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아주 쉬워요. 이번에는 주제를 잊지 말아요. 주제가 뭐야? 군집내 상호작용이야. 주제를 잊으면 안 돼. 군집내니까 뭐가 돼야 돼? 서로 종이 다른 애들끼리 어떤 작용을 하느냐지. 됐니? 같은 종내 상호작용이 뭐라 그래? 개체 군내 상호작용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분서 이어서 공생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공생이야. 공생인데 공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공생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같이 살자지. 공생. 됐니? 공자가 뭐야? 같은 공생, 같이 살자. 공생하자. 알겠니? 근데 공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 봐. 가장 기본적인 공생. 편리공생부터 하자. 교과서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편리가 뭐야? 편리. 저거 두음법칙 때문에 리가 된 거고 편이야. 편자가 무슨 편자라고? 치우칠 편자. 이익 이자. 그러니까 이익이 치우쳤다 그래서 이걸 편리공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편리공생은 하나는 이득을 보는데 하나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하나는 이득을 보는데 하나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 알겠어요? 편리공생이야. 한쪽만 이득을 보는 거야. 단 한쪽은 손해도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황로하고 물소가 있겠지. 황로하고 물소는 어떤 관계냐면, 봐봐. 물소가 뛰어다니면, 숲을 해치고 뛰어다니면 그 물소가 뛰어가는 길에 놀래서 곤충들이 날아올라. 그러면 황로 입장에서는 곤충들이 날아올 때 그 곤충을 잡아먹기 쉽지. 그러니까 내가 곤충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이 물소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쪽에서 이득이 되는 거지. 뭐 이건 뭐 까치하고 나무는 뭐, 까치가 나무에다가 뭘 줘? 둥지를 짓지. 그럼 까치는 나무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지만 나무는 까치로부터 뭐 어떤 득도 손해도 별로 없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난초나무, 이건 뭐다? 빨판상어하고 거북이가 있대.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거북이가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잡아서 먹는 동안에 어떻게 돼? 내가 거북이가 먹는 음식물 찌꺼기가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거북이 밑에서 빨판상어가 돌아다니면서 이 거북이가 흘린 물고기 또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애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착상난초하고 나무. 착상난초가 뭔지 알아? 난초인데 착상된다는 건 어디에 붙었다라는 거야. 붙었다. 알겠니? 그래서 어느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난초를 착상난초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착상난초가 나무에 붙으면 됐니? 안전하고 서있지. 나무는 뭐 이거 큰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초가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에 붙어서 난초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지만 이 착상난초는 나무한테 손해도 이득도 안 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득을 보는 걸 뭐란다고? 한쪽만 이득 보는 거. 편리. 자, 봐. 상리. 상리는 뭐야? 상자가 한자로 서로 상자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서로 이득이 돼야 되는 거지. 서로 이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리공생을 한다는 건 서로 이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타자. 흰동가리하고 말미잘. 흰동가리라는 물고기가 있어. 여러분들 가끔 TV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뭐 이쁘게 생긴 거. 걔네들이 말미잘 속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보호를 받아. 알겠니? 그래서 흰동가리는 말미잘로부터 어때? 서식지 보호를 받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말미잘은 어떻게 돼야 돼? 흰동가리를 보고 들어오는 어떤 물고기 새끼들 있겠지. 흰동가리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그 물고기들, 걔네들을 잡아먹어. 됐니? 그러니까 이 흰동가리라는 물고기가 말미잘의 먹이를 유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서식지의 도움을 받고, 됐니? 말미잘 입장에서는 먹을 걸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백꽃과 동박새? 이 동박새 본 적 있니? 동백꽃 속에서 사는 조그마한 새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새인데 동백꽃은 동백은 어디에 있어? 제주도 가면 있잖아. 이 한겨울에 지금 한참 동백꽃이 피어 있을 거라고.
알겠니? 그 아주 나무 있어. 그러니까 이 동백꽃은 동박새한테 뭘 제공하겠어? 그럼 먹을 걸 제공하겠죠. 꿀 같은 거. 대신 어떻게 돼야 되겠어? 동박새는 어떻게 돼야 돼? 동박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나 보다. 그냥 뭘로 해? 꿀벌 해도 돼. 꿀벌. 저 새는 꿀벌의 역할을 대체한단 말이야. 근데 겨울에 동백새는 겨울에 동백새래. 동백꽃은 겨울에 꽃이 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꿀벌이나 나비가 없어. 꿀벌이나 나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분을 해주는 나비나 벌이 없는데 그 역할을 대신 저 동박새라는 아주 조그만한 새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과 나비, 꽃과 벌도 무슨 공생이야? 상리공생이야. 됐니? 그러니까 동박새하고 동백꽃도 마찬가지고 지으리와 균류, 조류. 그냥 읽어만 봐 얘는. 됐니? 그 다음에 봐. 청소 놀래미하고 도미. 도미라는 애가 있대. 도미 뭐 있어? 청소 놀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작은 새. 아주 작은 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도미는 뭐 새? 큰 새. 얘들하고 같은 애들이 있는데 누구 있어? 악어와 악어새. 악어새는 뭐 하는 애인 줄 아니? 모르나? 그 악어가 낮에 이빨을 벌리고 하고 있는 거 아니? 됐어? 그러면 누가 들어와? 악어 새들이 와서 악어 입속에 있는 음식물들을 어떻게 해? 찌꺼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악어 입장에서 우리처럼 양치를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이빨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음식물, 걔도 음식물이라고 해야 되냐? 걔 입장에서도 음식물이다.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으면 이빨이 불편하겠지. 근데 하고 벌리고 있으면 그 악어 새가 와가지고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 그럼 악어 입장에서 어때? 입이 청소가 되는 거지. 악어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먹이를 먹어서 좋지. 똑같은 거야. 도미라는 큰 물고기가 있다고. 알겠니? 그 도미 큰 물고기도 어떻게 돼? 이빨 사이에 물질이 껴. 입속 찌꺼기였다. 그럼 이 작은 청소 놀래미가 와서 도미의 이빨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먹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서로 이득이야? 서로 손해야? 서로 이득이겠지. 이런 걸 뭐란다고? 상리공생이라고 해. 그래서 서로 이득이라고 해서 플러스. 한 놈만 이득이고 한 놈은 이득도 손해가 없다고. 편리. 쉽죠? 용어만 알면 되게 쉬운 거야. 됐니? 기생. 됐니? 기생. 오호. 기생. 힘들지. 기생.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한쪽은 손해를 봐. 알겠니?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한쪽은 손해보지. 뭐 사람의 기생충은 대표적인 예지. 됐니? 우리는 요즘 기생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 주기적으로 기생충 약을 먹겠지. 또는 기생충 약을 안 먹어도 요즘은 기생충이 사람 몸에서 잘 안 생겨. 기생충은 주로 뭐에서 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음식물에 뭐가 있어? 기생충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 기생충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날 것을 먹었을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요즘 거의 날 것을 안 먹겠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 익혀 먹으라고 많이들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래? 옛날에는 돼지를 뭘로 키웠지? 사람의 음식물 찌꺼기로 키웠어.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막 음식물 찌꺼기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에 기생충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기생충들이 어디에? 돼지한테 가겠지. 그래서 돼지 몸에는 보통 기생충들이 많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 그 돼지고기를 그렇지 그냥 안 익히고 먹어버리면 그 기생충 약이 기생충 알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기생충이 옮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옛날 분들이란 말이야. 요즘은 돼지고기 달짝 익혀 먹어도 돼. 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모든 돼지도 그 사료를 먹이는 거야. 사료를. 그러니까 돼지 자체의 기생충이 별로 없단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얘기하다 기생충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사람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먹은 음식물을 기생충이 어떻게 돼? 다 빨아먹어버리겠지. 그리고 음식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내 소화기관에 착 붙어서 내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기도 한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해.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생충 약은 먹어야 돼. 사람은 손해, 기생충은 이득이 돼야 되겠지. 개 진드기. 진드기가 뭔 줄 아냐?
요즘은 진드기 본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이것도 거의 없어졌는데 진드기 뭔 줄 알아? 이 알아? 이라는 것도 있어. 그랬더니 뭘 빨아먹어. 생물의 피를 빨아먹어. 벼룩 알아? 벼룩도 요즘은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엔 사람 몸에 벼룩도 있었단 말이야. 걔가 뭘 빨아먹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진드기나 이나 벼룩 같은 것들이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득이겠지만 그 빨아먹히는 애들을 숙주라 그러는데 숙주는 어떻게 돼? 이득 볼 게 없지. 손해만 잔뜩 보겠지. 그래서 한 놈은 이득 보고 한 놈은 손해 보는 거야.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기생. 됐죠? 그 다음에 뭐 곤충의 애벌레가 기생벌. 다 뭐 해삼과 다른 식물. 해삼은 잘 모르겠는데 해삼이라는 기생식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얘 나와. 겨우살이하고 다른 식물.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거야? 식물 큰 나무? 큰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어서 기생하는 나무야. 근데 왜 겨우살이냐면 이게 녹색이야. 근데 나무도 녹색이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눈에 안 띄는 거야. 저 아주 녹색 아름드린 나무에 저 겨우살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보이질 않아. 둘 다 똑같이 녹색이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큰 나무들은 낙엽이 지겠지. 근데 얘는 겨울에도 녹색이야. 그러니까 겨울에 발견된다. 그래서 얘 이름이 겨우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통 큰 나무들을 빨아먹어. 그래서 겨우살이는 기생생물이야. 여기는 해삼이라는 생물이 기생생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생생물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숙주의 양분을 빨아먹고 있겠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기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득 보고 하나는 손해 보는 걸 말하는 거야. 인간도 기생하고 있지 않냐? 잘 생각해봐. 내 주변에 어떤 기생이 있는지. 알겠어? 잘 생각해봐. 그런 놈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손절해야 되겠지? 알겠어? 또는 내가 기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봐야 돼. 알겠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지금 기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나에게 당연히 물질을 줘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옷을 제공해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거주를 그러지 않아. 알겠니? 그 당연한 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로부터 뭘 받으면 뭘 제공해야 돼? 뭔가 제공해야 돼. 그래야 뭐가 돼야 돼? 상리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뭘 제공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뭘 제공해야 돼? 말이라도 이쁘게 제공해야 되겠지. 예의라도 갖춰야 되겠지. 됐니? 부모에게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부모한테 그냥 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죽여버린다 하겠님. 뭐 죽여버릴 건 아니지만 됐니? 그럼 네가 생각해야지. 아, 나는 편리공생하는 놈이구나. 편리는 아닌데. 아, 나는 기생하는 놈이구나. 이럴 수 있겠지. 누군가 오늘 집에다 문자 좀 보내볼까? 오늘 공생편에 배에서 배웠는데 혹시 얘가 기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왜? 기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이라도 이쁘게 해. 너희들 때는 말만 이뻐도 대우를 받아. 너희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한테 말만 이쁘게 해도 대우받아. 부모한테 웃기만 해도 웃음만 줘도 대우를 받는 거야. 알겠니? 알았어? 선생님은 애가 없어. 선생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애가 낳는데 너희만 준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생하고 그런 걸 난 못 참을 것 같아. 선생님 성격이 별로 그렇게 온화하지 않아서 판단했어. 아, 나는 애를 키울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애를 안 낳기로 했어. 나는 저만한 놈이 와가지고 막 아빠 100만 원만 왜? 나 패딩 살라고. 그러면 바로 입을 확 찢어버릴 것 같아. 아니 왜? 그랬더니 뭐 몽클레오 패딩이 요즘 120만 원인데 엄마 세일해갖고 100만 원에 판대. 그래서 사줘. 그러면 확 그냥 알겠니? 그다음 뭐 신발 뭐 조던 뭐 그 요즘 뭐 100한 몇십만 원짜리 신발 때문에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인격이 없어서. 자, 갑니다. 말하다 이렇게 됐네요. 자, 계속합니다. 길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길이 뭐야, 지금? 뭐야?
길을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 길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 군집 내 상호작용. 길을 잃으면 안 돼. 알겠니? 첫 번째, 경쟁 배타의 원리. 두 번째, 분서. 됐니? 세 번째, 뭐 배웠어? 공생. 마지막, 포식과 피식. 근데 우리 포식과 피식을 두 번 배운다. 언제 배운 적 있어? 포식과 피식. 개체군내 상호작용에서 배운 적 있지. 근데 거기서 개체군내 상호작용에서 뭐 배웠어? 늑대하고 뭐 배웠지? 토끼. 근데 그때는 뭐가 돼? 토끼의 주기적 변동을 배운 거야. 토끼가. 토끼의 주기적 변동 한번 배운 적 있지? 그 토끼의 주기적 변동을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다는 거야? 포식자로부터 주기적 변동을 배우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포식과 피식은 분명히 토끼하고 늑대니까 어떻게 돼?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서로 종이 다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포식과 피식, 뭐에? 군집 내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포식자 누구야? 잡아 먹는 놈. 피식자 뭐야? 먹히는 놈.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알면 되겠지? 뭐만 알면 돼? 항상 개체수가 누가 더 많아야 돼? 피식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토끼하고 늑대라면 항상 개체수가 누가 많아야 돼? 토끼가 많아야 돼. 늑대가 많으면 토끼 멸종이야. 됐어요? 그래서 포식자가 증가한다고 피식자가 감소한다고. 피식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먹을 게 떨어지니까 다시 포식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럼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잡혀먹지 않으니까 피식자는 증가하겠지.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먹을 게 많아졌지. 그러니까 포식자는 증가하겠지. 계속 돌고 도는 게 되겠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 정리하면 봐봐. 종간 경쟁은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자, 봐.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할 중에 안 했는데 봐봐. 얘가 A야. 됐니? 그럼 얘가 B야. 종간 경쟁에서 누가 이겼어? A가 이긴 거지. 근데 A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 개체수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돼야 돼? 작겠지. 내가 싸워서 이기더라도 안 싸운 거보다는 어때야 돼? 손해가 막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건 뭐가 제일 좋은 거야? 그렇지.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싸워서 이겨. 저 새끼 내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 깜도 안 되는 게 도발을 한다고. 그래도 안 싸우는 거야. 왜? 싸워서 내가 이겨도 나는 뭘 봐?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간 경쟁에서 진 놈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긴 놈도 단독 배양할 때보다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가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야. 내가 저 새끼랑 안 싸우는 이유가 저놈한테 질까봐 안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똑똑한 자들은 안 싸우는 거야. 내가 이겨도 나한테 뭐가 올 테니까? 손해가 볼 테니까. 그래서 봐봐. 종간 경쟁을 하면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둘 다 마이너스라고. 됐니? 그래서 종간 경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얘는 둘 다 플러스네. 그러니까 둘 다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서로 종이 다른 애들끼리의 상호작용이지. 서로 종이 다른데도 서로 플러스야. 뭐 한 거야? 공생한 거야. 알겠니? 아주 좋은 플러스 공생. 무슨 공생이야 그러면? 그렇지. 상리 공생이 돼야 되겠지. 얘는 상리가 돼야 되겠네. 얘는 상리 공생이 돼야 되겠네. 아이고, 얘는 한 놈은 플러스인데 한 놈은 0이네.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군집 내 상호작용을 했는데 A하고 B하고 상호작용인데 한 놈은 이득을 받는데 한 놈은 이득도 손해도 없네.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돼? 뭔가 공생을 했겠지. 무슨 공생이야? 한쪽만 이득이 있다. 그래서 뭐야? 치우칠 뭐야? 편자를 써서 편리공생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기생은 한쪽은 이득, 한쪽은 손해. 얘가 이득, 얘가 손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기생. 얘가 뭐야? 이득 본 놈, 얘가 숙주. 숙주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됐니? 양분을 뺏긴 놈들을 숙주라고 하겠지. 포식과 피식은 당연히 뭐 잡아 먹힌 놈은 무조건
손해인 거고 잡아먹은 놈은 무조건 이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갑니다. 여기서 하자. 자, 갑니다. 103페이지 4번 문제에서 그래프 푸는 문제야. 그래프로 보는 거야. 자, 그림 가는 집신벌레 두 종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개체수입니다. 나에서 같은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일어나서 한 개체군이 도태되어 사라지는 원리를 쓰세요. 라고 했죠.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 곧 사라지겠네. 됐니? 애기 집신벌레는 승리자네. 됐어요? 이렇게 한 놈의 개체가 사라지는 원리를 뭐라 한다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됐니? 누가 살아남았어?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죽었어요. 자, 보자. 봐봐. 자, 표는 군집 내 상호작용 가나다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다는 기생, 종간 경쟁,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옳은 겁니다. 111페이지에 17번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가나다 갈게요. 시라소니는 눈 흰 토끼를 잡아먹는다. 시라소니는 늑대 일종이라 그랬어.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무슨 관계야? 포식? 피식 단계죠. 뭐 간단한 문제가 있어. 포식과 피식의 관계죠. 됐어요. 두 번째, 진드기는 개 몸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네요. 진드기는 득을 봤지만 개는 뭐 봤어? 손해를 봤어. 그지? 내가 빨려 먹혔으니까 내 입장에서 손해인 거지. 진드기가 막 피 빨아먹잖아. 됐니?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야? 기생이 돼야 되겠죠. 기생. 캥거루 쥐와 주머니 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어이구, 얘도 캥거루 쥐, 얘도 주머니 쥐. 됐어요? 서로 종은 다르겠지만 쥐로 비슷한 모양이죠? 뭐가 겹치겠어? 먹이가 겹치겠죠? 됐네. 그래서 먹이 경쟁을 하겠네요. 그래서 먹이 경쟁이니까 종간 경쟁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답 찾는 건 매우 쉽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는 거야, 이번 단원이. 그래서 가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기생, 니은은, 여기 기생에서 진드기, 니은, 개가 돼야 되겠네요. 니은이 숙주고, 기억이 기생자, 기생생물이네요. 이것도 맞네요. 다 디귿니을은 모두 디귿니을이야. 캥거루 쥐, 주머니 쥐, 종간 경쟁하니까 모두 뭘 보는 거야? 손해를 봅니다. 종간 경쟁을 하면 누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손해인 거야. 이긴 놈도 손해인 거야. 알겠니? 종간 경쟁은 이겨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자, 계속 갑니다. 전니 봐. 이 문제 아닌데. 이 문제입니다. 자, 볼게. 여기 갈게.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104페이지에 여기 대표 자료야. 얘도 마찬가지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얘여서 이리 온 거야. 됐어요? 갑니다. 가와 나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물 천이 과정입니다. A에서 F는 초원, 관목, 양수림, 음수림 중에 하나고요. A에서 F는 각각 무엇입니까? 힘드네. 자, 봐. 혼합률을 기준으로 해서 얘 누가 돼야 돼? 음수, 양수. 양수림. 혼합림을 기준해서 음수, 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큰 나무, 작은 나무. 뭐라고? 작은 나무. 됐니?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의 이름은 관목. 관목림. 림자도 한자야. 림자 한자로 무슨 림자야? 숯불림자지. 그래서 관목. 초원 됐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됐고요. 자, 봐봐. 여기가 지금 1차 천이 같아요. 1차 천인데 용암 대지석도 출발했으니까 1차 천이에 무슨 천이? 건성천이가 돼야 되겠죠? 자, 산불이 나갔고 여기서 출발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천이? 2차 천이 쭉 와서 얘는 뭐야? 똑같잖아. 초본. 뭐야 이거 초본? 뭐야 밑에 거. 됐어요. 양수. 됐어요? 뭐요? 음수.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무진장 내요. 무진장 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개척자는 누가? 개척자라는 말 뭐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을 개척자라 그래. 알겠니? 마찬가지죠? 뭐야? 용암대지 뭐야? 돌덩어리죠? 돌덩어리에서 처음으로 흙들 만든 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지의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척자로는 지의류입니다. 나에서 개척자는 누가 돼야 돼? 나는 어디서? 됐니? 여기서 산불이 되겠죠? 황무지가 되겠고. 그럼 개척자는 여기서는 출발이 누구야? 초원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극상은 둘 다 뭐야? 모든 극상은 다 음수림. 자, 천이 속도는 볼 필요도 없어. 예.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몇 년이면 돼, 몇십 년이면 돼, 수십억 년, 몇십 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님이 많이 와 계시네요. OX 1차 천이 동글뱅이, 2차 천이 동글뱅이, 습성천이 가에서 가가 용암 대지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건성천이. 가 과정에서 1에서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어딨어? 1 과정 1 어딨어? 아 여기 되니 여기서 그렇죠. 이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누구야? 빛. 알겠니? 그 빛이 세면 무슨 수림? 양수림이 번성하다가 그 양수림에 의해서 빛이 차단돼서 음수림으로 간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것도 답은 달고 가자. 우리가 말 안 한 거지만 1학년 때 있어서 잎의 평균 두께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지. 언제 배웠어? 우리 책에는 없었다. 그랬더니 니네 문제는 있어. 숙제로 문제 외울 때 잎의 평균 두께 두꺼워. 어떤 잎이었어? 옛날에 고1 때 배웠어. 양수림. 잎의 평균 두께도 두껍고 잎의 면적이 넓어. 양수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야? 음수림은 어떻게 돼야 돼? 빛이 없으니까 엽록체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 얇아. 그 다음에 잎의 두께가 얇고 넓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됐니? 그 두께는 B 어디냐? 여기 있네. 양수림에서 우점종이고 C의 우점종은 뭐가 돼야 돼? 음수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두께가 더 얇아야 되겠죠? 나에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숲의 하층에 도달하는 천이가 진행될수록 하층이라 그랬으니까 하층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져야 되겠지. 됐어요? 왜? 이렇게 큰 관목이 생겨, 관목? 가장 큰 교목이 생긴 다음에는 바닥에는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알겠니? 아마존 가봤지? 아마존은 안 가봤어? 뭐 형편들이 많이 어려운 모양인데 얼마 전에 내가 아마존 갔다 왔는데 아마존은 대낮에 들어가도 깜깜해. 대낮에 아마존을 들어가도 깜깜하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숲이 너무 우거지니까 햇빛이 다 차단당해서 그런 거야. 태현이야, 그제 아마존 갔다 왔지? 그래, 아마존 가고 그러는 거야. 빛의 증가한다 그랬네? 안 됩니다. 바닥에 도착할수록 아마존 자꾸 해놔. 빛이. 감소해. 이게니? 호남님 어디니? 여기 있네. 2를 구성하는, 여기 있네. 2를 구성하니까 뭐가 돼야 돼? 양수림이야.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을 F를 구성하는 F 무슨 예? 우점종 묘목보다 더 잘 자란다. 봐봐. 여기서 무슨 묘목이 잘 자라? 아까 한 거잖아. 묘목이니까 작은 나무야. 여기서 어떤 나무가 더 잘 자라? 음수림이 더 잘 자라겠지. 양수림은 발화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뭐가 많아져? 음수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점종이 뭐가 돼야 돼? 음수림. 여기서는 우점종이 뭐가 돼야 돼? 양수림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를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이니까 양수림 묘목은 F를 구성하는 우점종, 음수림 묘목, 여기 F가 음수림을 구성하는 우점종, 그러니까 음수림 묘목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호남림에서 누가 더 잘 자라야 돼? 그러면 음수림이 더 잘 자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프린트가 없는 이유는 생태계까지는 다 풀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생물 시간에 생태계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